작은 일 하나에도 세상이 무너진 듯 소리 지르고 우는 아이를 보면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내가 뭘 잘 안 가르친 걸까? 하고 마음이 무거워지시죠. 특히 아이가 연년생이고 발달이 좀 느린 듯한 느낌이 들면 원래 예민한 성격이라서 그런 걸까 고민하면서도 유치원 선생님한테 친구랑 놀다가 블록이 무너졌는데 친구한테 블록을 던지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으면 혹시 우리 아이 ADHD인가 하는 불안감도 천천히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6살 아이가 자꾸 폭발하고 짜증 부리는 진짜 이유와 예민한 기질 ADHD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오늘부터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처법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리 아이는 왜 그럴까요? 아이가 보이는 행동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섣불리 문제다 이렇게 단정 짓기보다는요, 아이의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해요. 첫 번째 원인으로는요,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에서요, 6살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점차 사회적인 관계를 배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좌절감이나 속상함이나 이런 짜증이나 분노 같은 격한 행동을 표출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죠. 두 번째 원인으로는 기질적인 예민함일 수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른 아이들보다는 더 예민한 기질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고요. 새로운 환경이나 낯선 사람에게 적응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유치원 등원 시에 선생님들 앞에서 더 떼를 쓰는 행동은 낯선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긴장감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나타내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원인으로는요, 감정 조절 능력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에요. 뇌에서는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전두엽은 10대 후반까지 계속 발달하거든요. 6살 아이는 아직 감정 브레이크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예요. 따라서 한번 화가 나면 스스로 멈추기가 어렵고 감정을 쏟아내는 뒤에 진정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의력 결핍 과잉장애 ADHD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감정이 또래의 아이들보다는요 훨씬 강하고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라면 참고 넘어갈 만한 작은 자극에도 쉽게 화를 내고 한번 폭발하면 감정을 진정시키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죠. 블록을 던지는 등 공격적인 행동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민한 기질과 ADHD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부모가 ADHD를 섣불리 진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몇 가지 포인트는 확인해 볼 수 있으세요. 첫 번째, 예민하거나 발달 과정인 중인 아이들 중에서는요, 상황이 피곤하거나 배고프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주로 짜증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같은 상황이더라도 상황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충동적이고 산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집, 유치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관되게 충동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이 일상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노력에 불구하고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문가의 상담입니다.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이 아이한테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그리고 부모의 일관되고 따뜻한 태도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아이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5가지가 있는데요.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로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면서 아이가 그 감정이 정확하게 뭔지 언어화 시켜주시는 거예요. 블록이 무너졌을 때 속상하면 속상했구나, 지금 많이 화가 났구나, 말로 속상한 마음을 언어화해서 알려주세요.
그 두 번째는요, 위험한 행동에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많이 화가 났어도 물건을 던지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정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스스로 가라앉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저 쿠션이 있는데 가서 잠깐 앉아 있을 거야. 마음이 좀 진정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평소에 감정 표현을 미리 연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림책이나 역할놀이로 다양한 감정의 이름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화가 났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프다, 답답하다, 화나다, 짜증스럽다, 불쾌하다 이런 감정을 단어를요 사용해 보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행동 대신 감정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나 힘을 얻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등원이나 변화를 앞두고 아이만의 표현을 만들어 주세요. 유치원에 갈 때 막 떼를 쓰거나 가기 싫다고 하는 아이에게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 불편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때 긍정적인 의식을 통해서 아이가 가고 싶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관문 앞에서 하이파이브를 한다던가, 오늘은 즐겁게 다녀와, 이렇게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던가, 또는 선생님께 드릴 작은 편지나 그림을 함께 준비해서요 아이가 등원할 때 즐겁게 등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반복하고 꾸준히 적용하다 보면 조금씩 아이의 감정의 흐름이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6살 아이의 짜증과 분노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함께 알아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이의 행동을 문제로 보기 전에 그 안에 숨겨진 아이의 속상한 마음과 어려움을 먼저 헤아려 주시는 부모의 따뜻한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루지 못했던 부모님들의 정말 많은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에요. 아이가 싫어, 안 해,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 이유와 훈육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이의 반항심에 지친 부모님들을 위해 효과적인 훈육에 대해서 내일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도 꼭 기대해주세요.